당연히 그래도 성적으로나 뭐로 봤을 때 한 여기에서 한 요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지금처럼 하면은 한 이 정도 왔다 갔다. 요 정도 이게 또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적정가가 될 수 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노구라 곽수단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북적북적 그리고 맛있는 냄새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곳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고깃집에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삐지다 못해 정말 이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시고 지난 여름 김선우 위원님 이현승 선수, 홍상삼 선수와 함께 써니와 아이들 특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가스통을 메인으로 쫙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홍상삼과 아이들 컨텐츠 육로의 사장 홍상삼 형님 먼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형님 무슨 가게 다 망한 것처럼 우리 한산하다 하시더니 오늘 뭐 가득 차가지고 이거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요? 아니 솔직히 약간 자랑하려고 지금 여기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살짝은 있는데 가오 좀 살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안에도 약간 명품 느낌 나네요. 어제 급조로 많이 샀습니다. 야 오늘은 기아 또 특집인 만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스토킹 노구라에서 사실 현역 선수분들은 처음 모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시즌 중이니까 이제 선수분들 못 모셨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이준영, 전상현 선수 모십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투수 이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전상현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이 우리 상삼이 형님의 가산에 위치한 육로. 냄새도 좋아요. 일단 두 분은 좀 처음 오신 건 아니죠? 네, 몇 번 정도 오셨습니까 여기? 제가 제일 많이 팔아준 것 같아요. 그래요? 5번째? 더 왔죠. 더 왔나? 근데 서비스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요?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서비스 줄 필요가 없더라고. 다 돈 주고 싶어? 저도 한 3번 정도 같이 올 기회가 있었는데 맛이 좀. 맛이 좀. 네, 맛이 좀 네, 다른 데보다는 하도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러 가야 돼. 맛이 한 번 먹을 정도. 한 번 먹고 다시는 근데 몇 번씩 왔다고? 우리 의리. 의리 역시. 의리.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워낙 친해요 세 분이. 워낙 친해서 예. 내가 선배인데도 모시러 가고 데려다 드려야 되고. 아니면 안 와요. 그러니까 픽업 서비스까지 해줘야 와서 먹지. 근데 제가 요거는 조금 제보를 드려야 될 게 아까 여기 도착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계신 상태였잖아요. 직원분들이 뭐 전 테이블에 계란찜 서비스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저희는 항상 오시면은 서비스로 최대한 맞이하고 있어요. 맛이 좀. 약간 당황하시는. 애들 집합 한번 시간. 여기서 계란찜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저도 처음 들어요. 서비스로 다 수용 나가더라고. 그만큼 서비스 좋다는 거죠? 예. 우리 상현 선수가 아까 사인 내놓은 거 제가 좀 보니까 못생긴 사장님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 몇 명 못하죠. 맞긴 해. 맞긴 해. 근데 얼굴 그거 한 번 그때 있었잖아. 민상이랑. 제가 밑에 한 명 깔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누구예요? 유민상이라고. 오늘 세 분이 어쨌든 서울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촬영 때문에 올라오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 결혼식 있어가지고 어차피 올라와야 돼가지고 촬영도 누구 하고. 결혼식이었어요 오늘? 오늘 한승택 선수. 한솥밥을 먹었고 뭐 네. 이번 이제 KT로 가게 됐지만 함께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나 축하드리고. 승택이는 또 저한테 청첩장은 또 안 보냈더라고. 많이 섭섭해가지고. 근데 갔다 오셨어요? 전 다른 데 갔다 왔습니다. 진짜요? 다른 이제 친한 형이 결혼해가지고. 그럼 한승태 선수 결혼식 안 갔어요? 뭐야? 요 짤 이거 이제 네. 많이 얘기 나눴잖아요. 그때 사인 낸 게 한승태 선수 아니었어요? 승택이었는데. 거기서 이거는 조금 청첩장 사인은 안 주더라고. 다음에 돌잔치 있으면 꼭 보내라. 우리 형님은 이제 결혼하셨고
두 분은 결혼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아, 나도 좀 언제 가나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부럽고 하죠. 부럽고. 빨리 하고 싶고 저도 가정 꾸리고 싶고 하는데 네. 기회가 안 옵니다. 기억 안 와요? 네, 기회가 안 와요. 그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갑시다. 솔직하게 눈이 너무 높아요. 아, 눈 높아요? 그런 말을 여기서 아니 왜? 너무 높아가지고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소문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몇 번 소개팅이 있었어요? 안 되겠더라. 영통 시켜줬잖아. 영통을 어떻게 압니까? 만나봐야지.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와 쉽지 않더라고. 아, 이상형 가보겠습니다, 이상형. 솔직히. 이상형. 네. 딱히 뭐 외모에 대한 이상형은 없습니다. 마음 착하고 마음 착하고. 네, 잘 맞고 잘 웃어주고 계속 이야기해봐라. 그게 제 이상형입니다. 둘 다 외모를 너무 많이 보고 왜 외모 얘기를 외모리 상현이는 또 조건도 보고. 아 조건 조건 안 봐요 저. 안 본다고? 안 봐요 저는. 난 백수여도 돼요. 아 그래? 그러면은 말해도 돼? 누구요? 누구 어떤 여성분을 소개시켜달라 그랬지?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나 궁금해 근데 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요 그런 거. 저는 약간 가난하고 가난한 상들 청순하고 그런 그럼요.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얼굴 빨개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만 우리 상삼이 형님한테 네. 동생들 결혼한다 그러면 나 축이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몇 개예요? 500개? 50. 500개. 형 뭐 거들낼 일인가? 아 50? 50이면은 만족? 한 장? 좀만 더 해볼까 깠어. 아, 100으로 정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노그라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오비맥주 카스프레시. 고맙습니다. 형님,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서 맥주 드시는 분들 뭐를 제일 많이 찾으십니까? 항상 카스가 항상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카스죠? 예, 그냥 빛입니다. 다른 맥주 빼야 될까 봐요. 두 분은 어떻게 술 한 잔씩 좀 쉴 때는 하십니까? 네 저희도 카스 좋아합니다. 아, 시즌 때는 자주 못 마시더라도 이렇게 비시즌 때는 그래도 맥주 한 잔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카스. 고맙습니다. 자, 오비맥주 카스프레시 커피에만 콜드브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카스만의 까다로운 72시간 저온 숙성 공법으로 만들어서 이 청량감, 깔끔함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국내 맥주 점유율 1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카스프레시 사랑해요. 자. 또 기아 타이거즈 함께했던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이준영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와 FA 계약 3년 12억. 최대요. 3년 12억. 와. 홀가분하고 네. 팀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가 진짜 네, 좋은 역할 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동생이 좀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축하를 해주던가요? 둘 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뭐 축하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뭐 마음으로 딱 텔레파시, 통하고, 텔레파시 보내. 그런 게 있죠. 경상도라. 말 이렇게 따뜻하게 팬분들이 왜 두 분을 부부라고 부르는지 알겠네. 둘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층이다. 건물만 같은 오피스텔이요. 이준영, 전상현의 원상의 짝꿍. 우리 상삼이 형한테는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성삼이 형 기사로 봤을 거야 아마도. 아 그래? 일본에 같이 이번에 여행 비행기 갔다 탈 때. 왔는데 그때 이야기하자. 맞네. 그때 발표 전날. 발표 전날. 발표하기 전에 상사명이 무시했어요. 몰랐을 때는. 아니 기아 1호 계약하길래 준영이가 1호 계약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받았다. 막 이러면서. 너가 약간 이런 거품이 느낌. 맞아. 카스처럼. 그건 부드러운 거품입니다. 그거는 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삼이 형은 FA의 추억이 없는 형. 그해 부러움이 방출됐죠? 좀 부러움도 있을까요, 형님? 아유 부럽죠.
준영이보단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니 부러워. 근데 기준선이 너무 높았어요 형은. 형? 얼마였지? 맨날 이 40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40억. 그러니까 형 이거 하지 기준이 않았나. 형님 기준이 협상이 안 돼요 그냥. 이거 4천으로 봐야죠. 저희가 그래서 맨날 1년에 4억, 4년에 4억 이래서. 그러면은 우리 상현 선수는 FA가 27년? 네, 저는 2년 남았습니다. 우리 형님 오시기에는 지금처럼만 잘 좀 부상 없이 잘하면은 상현이는 그래도 성적으로나 뭐로 봤을 때 한 여기에서 한 요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지금처럼 하면은 한 이 정도 왔다 갔다. 요 정도 이게 또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적정가가 될 수 아, 있어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건 아니고. 저도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건 말이 안 되고. 본인의 역량으로 또 평가를 받는 거니까 진짜 안 아프고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도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은 지금 세 분이서 또 일본 여행 갔다 오셨다고. 한 며칠 동안 4박 5일. 4박 5일. 오. 가게 비우면 안 된다. 짧게 갔다 오자 하는데 동생들 또 말을 안 듣더라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해요? 형 가게 지켜야 된다. 오. 팬분들이랑 또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요 사진. 그 댓글 여론을 좀 보니까 아니 기아 우리 선수분들이 양준혁 선수랑 왜 여행을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홍상삼 기아에 얼마나 있었다고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친하지? 뭐 이런 거 되게 있긴 있어. 요거를 우리 두 분이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상삼형이랑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됐는지. 처음에 상사명을 봤을 때 이제 저희 둘이 그때도 친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수들끼리 다 모이는 자 처음 봤는데 야, 저 형이랑은 어울리지 말자. 이게 약간 그 이미지가 얼굴도 그렇고 약간 좀 사람을 이미지로 판단하냐?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염색했을 거예요. 예. 노란머리 염색하고 예. 흰머리하고 이제 처음 딱 봤는데 진짜 후배들 괴롭히고 맞아요. 악당이고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 형이랑 말 안 해야겠다. 인사만 하고 진짜 안 야, 하더라고. 몰래 왕따 시키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죠. 플로리다 캠프 갔을 때도 안 친했어요. 네, 말을 아예 안 하고. 저희 말도 안 하고 진짜 안 왕따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플로리다에 있을 때는 준표가 이게 되게 좀 선배들한테 싹싹하게 잘하거든요. 얘네는 좀 떨어지는 애들이고. 예. 준표가 착하네. 그러니까 너희는 못됐다. 왕따 시킬 생각하고 한국 와서 이제 준표가 이제 애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고 네. 저희가 이제 잘못 생각했죠. 네. 진짜 진국이었어요, 진국. 어떤 점이 좀 좋아요? 우리 상삼형 매력. 일단 잘 챙겨주고 뭐 이제 막 힘든 일 있으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막 이런 것도 얘기도 해주고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맞아. 불펜에 야구 지식도 있으면서. 많고. 예. 고맙다. 할 말이 없어 상삼형한테는. 기아 타이거즈 유튜브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준영 선수랑 상현 선수는 윤종현 선수랑 해서 셋이서 오사카 갔다 오셨더라고. 이번에도 그럼 뭐 브이로그처럼 뭘 찍으셨어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안 찍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힐링. 네.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점심에 맛있는 거, 네, 저녁에도 맛있는 거. 쇼핑. 쇼핑하고 낭만 있게 맥주도 한잔 하고. 근데 거기는 또 카스가 없어가지고. 아쉽더라고. 카스 얘기 잘해주네요. 너무 아쉽더라고. 거기 카스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종종 가시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가신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같이 여행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도 왕따 안 시키고 껴주더라고. 내년엔 빼려고요. 아니,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나 안 가. 근데 보니까 2020년 이제 세 분이서 같이 기아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세 분 다 너무 잘하셨더라고. 기록을 보니까. 우리 형님은 사실 야구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이제 기아로 오셔가지고 그쵸. 뛰게 됐는데 요때 기아 불펜에서 최다 출장하셨고 10내 홀드 1위 했어요 요때. 진짜로? 몇 년도요? 했는데요? 근데 상현이가 그때는 원래 중간에 있다가 마무리로 가가지고 아마 홀드가 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전혀 모르셨나 봐요 두 분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형한테 몇 홀도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몇 홀드지? 잠깐만. 17개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17개. 그 보니까 2020년이 그랬고 21년에 세 분이 전체적으로 연봉이 쫙 오릅니다. 아, 예. 그리고 전상현 선수가 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억대 연봉으로 쫙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재활이 그때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힘들기도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몸 상태는 이제 제가 다시 1군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근데 이제 깨병 소리를 많이 들었죠. 전 진짜 아픈데. 누가 그랬는데? 형이요. 미안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다 막 서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축으로 이제 시합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가 지금 우리 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빨리 잘 나아라. 이런 맞죠 형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1년 보니까 스프링 캠프 때 화제가 된 게 그때 이제 맹댄 선수가 이제 코스염에 이렇게 아, 근데 형님도 스프링 캠프 때 수염을 길렀어요? 따라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면도하기가 귀찮았는데 마침 또 맹댄이라는 선수가 수염 길러가지고 그냥 코스프레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이 길렀을 때. 맞아. 맨날 거울 보면서 면도 맨날 이렇게 하면서. 면도하라고 하지 않았어 너가? 근데 한 거예요, 면도를. 아 여기만 남기고 좀 빨리 자라더라고요. 솔직히 형 멋있어서 약간은 멋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아 그냥 저는 이제 애들 이제 웃겨주고 싶은 마음에 아, 근데 이제 스프링 캠프가 네. 시즌 준비하러 가지 이제 웃기러 가는 게 아니야. 맞긴 하네. 형님 왜? 근데 이게 캠프 때도 이제 힘들고 지치면은 이제 처지니까 제가 기분 좀 애들 이제 살려주려고 약간 레크레이션 하다가 이준영 선수가 요때 이제 후반기에 21년에는 쫙 살아나는 해거든요. 네. 진짜 좌완 거의 원포인트로 나가는 시기여가지고 부담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딱히 뭐 부담은 없었고 어차피 나가야 되는 뭐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주자를 많이 깔아놨어? 아닌데?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22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하이로 쫙 올라갑니다. 몇 년도? 22년. 형 나갈 때. 아 오케이. 예. 형이 형 때문에 내가 못한 것 같아. 그 전에. 그러네. 내 귀에 눌려 있었어? 아, 그때는 시즌 내내 좀 감도 좋고 기분도 네.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한참 좋았을 때가 이제 상현이나 뭐 그때 현식이 혜영이가 빠져있을 텐데 마무리 해볼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야망이 있네. 해볼만 하겠는데 계속 좋았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우리 형 봤을 때는 진짜 좀 어떠셨어요, 좀? 그때처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2배 이상 받지 않았을까. 이거 지금 이 정도? 처럼 했으면 이 정도. 22년을 보니까 장현식 선수가 34홀드로 홀드왕을 했더라고요. FA 때 진짜 5개. 찐 5개. 불펜 투수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게 예. 우리도 어떻게 이제 보면 저희한테도 좋은 거고. 그죠. 예, 예. 그 장현 선수가 체력이 좀 좋은 편입니까?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힘도 좋고 힘도 좋고. 비교해서 상삼이 형은 좀 좋아요. 좋아요? 힘은 힘은 좋아요. 체력은? 체력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전에 내려오잖아. 아, 맞네. 너 원아웃, 형 투아웃. 원래 그렇게 세트였거든요. 오버핸드. 챔필 자체가 어쨌든 불펜이 굉장히 또 멀리 있잖아요. 6, 7회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뭐 하는지를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 형 조금 나갈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요. 시합 내내. 나갈 거냐고? 저 경기 나갈 것 같아요? 경기 물어봐요. 형아 뒤에 피나겠다. 그러면 사인은 이제 미리 몸 풀라고 전화로 오는 거고. 네. 처음에 항상 이제 준영이 이제 저 이제 준비해 하고 계속 풀고 있다가 상현이는 한 이제 발에 5회 이제 8회 나가니까 한 5회쯤 나와요 상현이. 불펜을. 그런 적이 없어요. 사회. 준영이랑 그때는 3, 4회 준영이랑 나왔어요. 저는 이제 1회부터 나가가지고 언제 선발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항상 계속 준비하고 있고 상현이 이제 다 쉬다가 편히 쉬다가 이제 갑자기 씻고 근데 문도 열어드려야 돼 상현이 이제. 그리고 더 뒤에 이제 막내 혜영이가 이제 이제 또 오면은 문 열어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네.
불펜이 엄청 재밌었거든요. 상삼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자진 은퇴? 뭐라 해야지? 자진 은퇴 좋다. 자진 은퇴 처음 봤어요. 그거 하고 좀 많이 좀 빈자리가 그때는 느껴졌죠. 지금은 안 아예 느껴져요. 아예 분위기 더 좋아요. 네, 분위기 더 좋아요. 지금. 확실히 그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몸 풀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하다 보면은 경기 나가서도 그게 도움이 돼요? 재밌게 나가면? 딱히 도움이 안 돼. 그런 건 없었어. 심심하니까 게임에 집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일 큰 형님이 이제 시즌 막바지에 직접 구단에 요청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어요, 세 분이서? 아니요, 그때 저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마지막이 이제 이정우 선수한테 이제 말로 홈런 맞고 너 2군 내려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의 정리를 그때 한 것 같아요, 이미. 스스로. 네. 2사 말루의 타석에는 이정우입니다. 네. 네. 가장 잘 치는 타자에게 걸려들고 말았고요. 갑니다! 넘어갑니다! 이정우의 그랜드슬램! 개인 통산 첫 말루 홈런을 또 이 중요한 상황에서 때려냅니다. 이 홈런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추격 의지를 꺾습니다. 스코어 10대4. 연락을 했죠. 근데 연락을 했는데 아 형 좀만 더 참고 해보지 왜 이렇게 나갔냐. 그때는 미련 없다. 어깨도 아프기도 했고. 네. 그때 깨병. 깨병. 그때가 진짜 깨병. 지금까지 했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받지 않았어요. 오, 야, 많이 쳐준다. 아, 맞나? 이걸 줘? 아, 1.5. 1.5. 그럼 나중에 형이 이제 나가고 나서 나 고깃집으로 간다 라고 얘기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죠. 네. 오픈빨? 오픈발. 야구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 네. 아, 그랬었어요. 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더라고. 아니, 처음에 이런 사인이랑 유니폼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야 사인 좀 보내봐. 유니폼 보내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 둘씩 이제 쌓여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야구 도배가 됐더라고요. 기아 이야기를 쭉 하고 있긴 한데 야구를 이제 매번 챙겨보진 못해도 아, 그쵸. 올 시즌 또 동생들 보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팀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서 또 둘이 잘 해가지고. 근데 항상 전화할 때는 이제 흡신 두들겨 맞았을 때 이제 당연아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놀리려고 이제 아 시즌 중에 그렇게 통하긴 해요. 놀리려고 맨날 전화하고. 이제 뒷목 괜찮아? 맨날 연락 와요. 이제 안 될 때만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기분 풀어줄 겸 해가지고 전화하고 이제 사실 근데 경기 잘 안 풀린 날은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딱 근데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진짜 저희는 신경 안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바로 그냥 다음 게임 잘하자 약간 이런 느낌? 팬들은 욕하는 것도 모르고 신경 밥 먹지 말라요. 아니 근데 또 그게 멘탈 관리법이니까. 그렇죠. 잘 될 때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안 될 때도 너무 처져 있지 않고. 그 제가 그리고 재밌는 걸 좀 본 게 우리 이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심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볼투 유리한 커트를 가져갔죠. 이제 큰 스윙을 가져갈 수 있어요. 삼국제 빠져나갑니다. 강한 타구 중견수 쪽까지 빠집니다. 약간 제 거 따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사인이 처음 들어보는 사인이 나온 거야. 원래는 뭐 바깥쪽 직구, 몸쪽 뭐 직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호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본 사인이니까 투심?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투심을 던지진 않으셨죠? 아니야. 그쵸? 원래 투심 저는 슬라이더밖에 못 던져요. 그러니까 투심 안 던지시잖아요. 그냥 9개 던지면 하나 직구. 그냥 하나 직구인데 그게 맞아버린 거야. 아 근데 그때부터 투심 던지는 투수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 상현 선수는 우리 준영 선수의 투심에 이어서 이제 견제를 얘기해주고 견제하는 그것도 짤이 같이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심해요 근데. 아 그래? 네. 연상 선수가 견제하라고? 한번 풀어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칭이 이어집니다. 피치컴이 좀 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자 1루 강제합니다. 1루. 이 정도면은 거의 구단에서 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들리잖아요. 견제를 한 20번 들었어요. 저는 알아요. 견제인 거를. 근데 견제인 거 아는데 저는 견제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인 미스가 아니야. 이제 2루 다이렉트 사인이 났는데 이제 포수가 시그널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세트 들어가서. 근데 태군 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견제 사인을 네, 줘야 되는데. 견제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면은 제가 견제를 하거든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이제 20번을 계속 듣는데 태군 형이 계속 이제 안 들려? 안 들려? 하는 거예요. 들려요 하는데 근데 잠실이었거든요. 10,000원이었는데 안다고 사인인 거 안다고. 너는 알았는데. 네, 알았는데 그럼 결국엔 누구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재밌으죠. 재밌어요? 왜냐하면 세트를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견제를 하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태군 형은 이제 세트를 포지션을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견제는 들었는데 얘가 계속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못 들은 줄 알고 계속 견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상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투심 던지냐고 물어보고 투심 던지는 선수, 견제하냐고 물어보고 견제하는 선수. 올해 기아의 팀 컬러는 정직입니다. 알려주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비디오 판도까지 갔어요. 자 1루 강제합니다. 1루. 아웃.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이게 타이밍상으로는 무조건 아웃이거든요, 지금. 감독 결과 세이브입니다. 두산의 찬스가 이어집니다. 엄청강 당겼습니다.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득점. 1루 주자 홈런. 넘어간다. 아직까지 안타가 없습니다. 1루 주자 뛰었습니다. 1루. 맞습니다. 3루 주자 득점. 두산 베어스가 4대1로 만들면서 약속의 8회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아웃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비디오 판도 갔을 때인데 저도 기분 좋을 뻔했죠. 근데 그거 하고 바로 2루타 맞고 2타점 맞고 바로 강판? 홍상삼 선수가 차린 고깃집이잖아요. 네. 그런데 삼진은 없다, 삼겹은 있다예요. 근데 투수 출신이 삼진은 없다가 조금 나는 제가 삼진을 잘 못 잡아가지고 저의 원래 스타일대로 지었습니다. 초만 던져야죠 그때. 형우 형한테? 네. 좀 라팍이어가지고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삼진으로 잡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전화 통화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생각해놔야겠네. 타이밍이 늦어.